정부가 김포공항 등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냉방시설 설치 대신 가구당 연간 23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재건축 관련 기준이 대거 완화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12개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서울시의회는 지자체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날이 한층 더 따뜻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목동 아파트 12개 단지가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5개 단지가 최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각 단지는 정비 계획 수립에 나섰는데요. 네, 지자체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안전진단에 탈락했던 단지에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올해 초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양천구가 해당 단지를 비롯해 목동 아파트 5개 단지의 안전진단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차 안전진단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겁니다. 목동 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많이 진행한 단지여서 보안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비치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5개 단지 모두 적정성 검토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안전진단을 탈락했던 구 11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달려보자. 해서 지금은 분위기 좋고요. 그 정비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하는 동의서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그 비용이 있습니다. 용역비용. 그래서 용역비용을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앞서 안전진단을 탈락했던 구 11단지에도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자체가 재건축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사업 시행 인가 이전까지의 비용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들은 사업 과정에서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도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공항 운영자는 기존 방음이나 냉방시설 설치 대신 피해 세대에 연간 23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받은 지 10년이 지난 주민은 가족 수만큼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또 방음시설의 경우에도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실비용을 지원받는 형태로 보상 방식이 변경됩니다. 이번 방안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비롯한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됩니다. 은평구가 중장년 퇴직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중장년 퇴직자 일자리는 소상공인 컨설턴트로 관련 분야에 경력이 있는 중장년 퇴직자가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점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진정 자격은 세무 상담, 노무, 광고 디자인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중장년층인데요. 은평 구민을 우대하며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일교차가 10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봄 날씨는 언제 시작되는지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자, 먼저 낮에는 제법 따뜻해서 봄이 왔나 싶은데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꽤 큽니다. 이 꽃샘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기압배치가 겨울에서 봄으로 옮겨가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 3월 내내 포근한 듯 하다가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확장할 때는 꽃샘추위가 어김없이 찾아올 겁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 등 서울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영하의 기온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올라서 포근해졌습니다. 이렇게 기온의 오름세는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다음 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겠습니다. 다만 내륙의 경우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앞으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기온이 올라서 따뜻해지는 건 좋은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미세먼지거든요. 이번 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고 또 황사가 좀 자주 유입될 걸로 예상됩니까? 네, 맞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3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대기가 안정된 상태가 되면 대기 중에 먼지는 정체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잘 쌓이게 되고요. 또 여기에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농도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3월은 황사까지 날아올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거든요. 황사는 주로 봄철에 중국 북서부의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공중으로 떠올라서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주로 3월에서 5월, 평균적으로는 3일에서 6일 정도 영향을 주는 게 보통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사막 땅이 녹으면서 건조해져서 바람이 쉽게 날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은 기상학적으로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의 영향권에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예보도 계속해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비 소식은 없을까요? 지금 기상특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영동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진 건조특보가 지금 점점점 서쪽 내륙 지역으로까지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도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좀 아쉽게도 다음 주까지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맑고 기온까지 오르게 되면은 산행으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이 또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상 조건이라는 상황을 좀 감안하셔서 어디에서든지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봄을 앞두고 벚꽃이 언제 피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올해 서울 지역의 벚꽃은 언제쯤 필 걸로 예상되나요? 올해는 봄꽃 구경을 좀 일찍 하실 수 있겠습니다. 2월 하순과 그리고 3월 중순까지의 날씨가 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봄에 푸근한 날씨와 함께 꽃망으로 터뜨릴 수 있는 벚꽃의 이른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3월 27일 그리고 서울에서는 4월 2일 정도의 벚꽃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4일에서 한 7일 정도 빠르게 개화를 한 건데요. 보통 벚꽃은 길어봤자 한 일주일 뒤에 만개하기 때문에 이런 앞선 날짜들을 조금 계산해 보면은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쯤 그리고 서울은 좀 4월 중순 이전에 벚꽃이 만개한 벚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 전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학교, 상담기관 등에 알렸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학생은 피해 사실을 알려도 언어폭력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입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움받았다는 정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피해 신고 후 조치를 실효성 있게 마련해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부모들도 학폭 피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몰라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사와 학부모가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울지 몰라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한식 기자가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이번 기자가 간다 시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고 불편함은 또 무엇인지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도심의 한 횡단보도 앞. 흰 지팡이를 짚고 기다려 봤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지만 시각장애인 안내 음향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여러 차례. 드디어 한 시민이 말을 건넵니다. 건너시는 거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걸 아시네요? 네? 어떻게 이걸 아시네요? 어떤 거요? 이게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거. 네. 턱이에요? 네. 네. 다 건넜습니다. 네. 네, 계시길래 그냥 도와드린 건데요. 저가 잡아주는 거 아니고 잡게 도와드리면 그분이 잡고 한다는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기 소리 안 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무관심 속에 한 시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한 시민의 도움으로 제가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는데요. 실제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때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설립된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안내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 안대를 쓰자 우선 방향 감각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 시각장애인을 직접 안내해 봤습니다. 안내자인 저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고 따라오는 시각장애인. 도로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앞에 요철이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요철 앞입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요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내리막입니다. 네, 턱이 있습니다. 네. 도심 외곽의 한 둘레길을 찾은 시각장애인들. 모처럼 만에 외출해 취재진도 동행했습니다. 이번엔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둘레길을 걸어볼 텐데요. 제가 시각장애인의 입장이 돼보고 또 안내하는 역할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며 둘레길을 걸어봤습니다. 오래전 시력을 잃어 이제 익숙해졌다며 낯선 환경에서도 자신 있게 발걸음을 뗍니다. 사전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안내하는 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제가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봤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 스쳐 지나가는 차량 소리에 움츠려들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언가에 부딪힐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비포장 도로가 나타납니다. 실제 비장애인일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지면의 작은 변화에도 깜짝 놀랍니다. 나갑니다. 엄청나죠? 네. 엄청 깊게 느껴지죠? 네네. 이거는 조금 깊어요. 방금 저기는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눈을 가리자 평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진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건 함께하는 동행이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한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